자, 2단원 전기와 자기 대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배웠고, 전기단원에서는 물체의 대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물체의 대전에서 뭐 했었죠? 제일 처음에 마찰전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정전기 유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전기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전기 회로를 배우면서 물의 회로에 비교를 해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옴의 법칙이었습니다. 전압은 단위는 볼트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로, 저항의 단위는 옴으로 배웠었고, 전압을 나타내는 어떤 이니셜이라고 할 거야. 줄임말 V, 전류는 I, 저항은 R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옴의 법칙에서는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과 같다. V는 IR이라는 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식에 드러나 있는, 나타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꼭 풀어보면서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항에서는 또 두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나 직렬이든 병렬이든 관계없이 항상 오음의 법칙은 성립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서는 세 가지를 위주로 공부했죠. 자기장. 자기력을 띠고 있는 물체의 자석이 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석이 없어도 전류가 흘러도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공부를 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는 도선이 직선은 모양으로 생겼을 때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에도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는 직선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둥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원형 도선 주변의 자기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일,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게 코일이죠. 코일에서의 자기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한 것이 자기장 속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기장 속의 도선이 받는 힘, 전자기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마인드맵에서 했던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번. 두 물체를 마찰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무엇이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하는데 이때 전자를 잃어버리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마이너스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 그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더 얻으면 그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2번, 금속의 대전체라 하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요.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의 양 끝에, 금속은 원래는 전하가 유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금속이지만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양 끝에 전하가 유도되는데 이러한 형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3번,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 전류의 세기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죠. 암페어를 사용한다. 4번,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고 단위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줘요. 볼트를 사용한다. 5번,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고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그리고 옴이라고 읽어야 되죠. 옴을 사용한다. 3번, 4번, 5번 단위랑 그 줄임말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꼭 알아놓도록 합니다. 6번 저항이 같은 물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은 같아. 전류의 세기랑 전압은 비례한다. 왜냐하면 전압이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커질수록 전류는 세게 흐를 수 있겠죠. 비례합니다. 그 다음 7번 직선도선.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오른손이어야 돼요.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향하도록 도선을 감아쥐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곧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어딜 향하는가,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인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를 연습으로 풀었었죠.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무엇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 이 힘의 이름은 전자기력인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방향을 알아보는 방법은 오른손을 사용을 해서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자동 동그라미가 되네. 그리고 손가락 4개는 어디로? 자기장의 방향으로 갖다 대었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그림이 조금 어설프지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전자기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번. 털과 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하였더니 마찰전기. 털과 죽은 플러스 전하로,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띄게 되는 거는 전자의 이동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게 되니까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까? 털과 죽이 잃어버림.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고, 이 잃어버린 전자를 얘가 얻었겠죠. 전자를 얻어서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털가죽에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갔을 거란 말이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했다. 맞습니다. 왜냐면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죠. 플러스를 얻어오지 않아요. 마이너스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하를 띄게 돼요. 니은 플라스틱 막대에서 털가죽으로 플러스 이동했다. 무조건 틀립니다.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디귿 서로 마찰한 두 물체를 서로 가까이 하면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하나는 플러스고 털가죽은 플러스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막대기는 마이너스,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는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은 3번. 다음 2번 문제.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이에요.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왔다. 여기 마이너스 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대전체. 옳은 것을 고르세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고 오면 중성이 금속 막대에 있던 전자들이 A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동해 오면 반대다. 선생님 틀렸죠? 다시 지우개. 어디로 가지? 그치, 마이너스니까요. 오른쪽으로 밀려나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밀어내니까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B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결국 B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A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정전기 유도현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 A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맞아요. 금속막대 원자 핵은 이동한다. 무조건 틀려. 플러스가 이동한다. 원자 핵은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아요. 틀려요. 그리고 금속막대의 전자는 B쪽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3번 문제. 전자가 움직인다.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밀어낸다. 그러다 보니 B가 마이너스일 거다. 왜냐면 전자가 밀려나고 있잖아요. 플러스로 끌려가겠지? A가 플러스, B는 마이너스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전류는 A에서 B쪽으로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기억 맞습니다. 니은 A쪽에 전지의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다. 그쵸?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는 거 보니까 A쪽에 플러스가 맞아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이다. 그쵸? 전자 이동 방향은 플러스로 끌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 전압계의 눈금 읽기. 전압계의 눈수를 나타낸 것이다. 몇 볼트일까요?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보자, 여기 보자. 어디야? 여기를 어디로 읽느냐가 지금 관건이죠. 2랑 3 사이로 읽을 것인지 10과 15 사이 눈금으로 읽을 것인지 20과 30 사이 눈금인지로 읽을 것인지는 어디 마이너스 단자가 어디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15V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에서 15 이 중간 숫자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10에서 15가 한 칸이 10칸으로 돼 있으니까 한 칸이 0.5겠네. 그러면 10두 칸이 1, 11, 12V네요. 답은 12V요. 자, 다음 5번 문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과정, 전구에, 요것이 전구. 전압계, 전류계를 연결한다. 전압계를 전구의 양쪽 끝에서 이렇게 가지를 내서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해 놨다는 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압과 전류를 측정한다. 전지의 수를 늘려가면서 여기가 지금 하나가 연결된 모습이고 두 개가 연결되면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전지의 수를 늘려가면서 반복해서 측정을 한다. 전압이 하나일 때 1.5, 두 개면 3.0, 세 개면 4.5일 때 1.5일 때 0.15의 전류가 흐르고 암페어의 4.5일 때 0.4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는 몇 암페어인지 써봅시다. 이거는 비례하기 때문에 1.5에서 3.0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의 세기도 2배가 됩니다. 그게 비례하는 거죠. 전압의 세기가 1.5에서 4.5로 3배가 되면 전류의 세기는 0.15에서 0.45로 3배가 되죠. 그게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가는 몇 암페어가 될까요? 0.15의 2배니까 0.3 암페어가 될 것이고 저항을 계산해 보자.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 V는 전류 I 곱하기 R.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마우스 모양의 V는 IR 이런 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해도 똑같지? 자, 전압이 몇 볼트? 전압이 1.5볼트. 그때 전류의 세기가 0.15. 이 식을 쓸 때 항상 주의하라고 했던 건 전류의 세기 단위를 암페어 단위로 밀리암페어로 쓰면 안 됩니다. 밀리암페어로 만약에 누가 알려주면 1000밀리암페어가 1암페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암페어 단위로 썼을 때 저항 R을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항 R은 어떻게 되나요? 0.15A 분의 1.5V가 되어서 답이 10옴. 그 다음 6번 문제. 저항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였다.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의 세기가 같고 전압은 나누어져서 걸린다고 했어요. 전류의 세기는 같고 저항은 나누어져서 걸리는데 어디에 얼만큼 나눠지는지는 저항에 비례해서 저항이 큰 곳에 많이 걸리고 저항이 작은 곳에는 적게 걸립니다. 그리고 디귿 저항을 연결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 커진다. 왜냐하면 직렬로 연결하면 길어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7번 보도록 합시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보기와 그림과 같다. 여기 방위표를 보면 이쪽, 쉽게 얘기하면 왼쪽이 북쪽이라는 거죠. 북쪽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 P에서 Q 방향으로 뚫고 올라와서, 아래에서 뚫고 올라와서 전류가 P에서 Q로 흐른다고 해요. 자, 이때 나침반의 자침이 회전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책상에서 전류가 뚫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대고 어떻게 그려야 되나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지.
이렇게요. 자, 이 그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 손가락 6개 됐어. 선생님한테 찾아와. 자, 그래서 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A는 저 뒤쪽이죠. 이 방위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동쪽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B는 이쪽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가 남쪽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가 서쪽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D는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가 어느 쪽? 북쪽을 계속 가리키고 있겠네? 자, 그래서 자침이 회전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어느 쪽을 가리키게 되나요? 틀렸다. 선생님이 잘못했죠?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지. 틀린 거 알고 있었지? 그래.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자, 그래서 D는 이쪽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C는 뒤쪽, 그러니까 방위표 상에서는 동쪽, B는 북쪽, A는 이쪽 어느 쪽? 서쪽을 가리키게 되겠네요.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 거는 B. 처음에도 북쪽이었고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니까 B가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 ABC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을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A는 어디로 힘을 받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 오른쪽에서 왼쪽. 전류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A는 앞에서 뒤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교과서 한번 찾아보세요. 손가락 4개가 N에서 S, 앞에서 뒤로 흐르면 A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C 부분은 어디로?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흐르고 자기장은 N에서 S니까 힘의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B는 자기장이 오른쪽에서 왼쪽,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평행하게 반대이든 아니면 같은 방향이든 나란하면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B는 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A는 위쪽, C는 아래쪽, B는 힘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9번. 플러스로 대전된 유리 막대를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가지고 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전자들이 이동해요. 플러스는 어떻게 안 이동한다. 전자가 어디로 이동한다? 플러스가 왔으니까 위로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해오겠죠. 그러면서 금속박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내려와서 플러스가 아니고 그리고 금속판으로는 전자들이 많이 올라가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 그래서 금속박은 플러스로 대전이 돼서 벌어집니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저항 2개를 병렬로 연결해 놓은 전기 회로에서 R1에 걸리는 전압이랑 R1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자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하고 싶다. 전류계를 연결하는 방법은 직렬로, 전압계를 연결하는 방법은 병렬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R1에 흐른다. 전류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R1의 전류가 이만큼 흐르고 R2에서 흐를 건데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싶으면은 내가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그 라인에다가 직렬이라 함은 가지치기 하지 않고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요 위치에다가 여기에다 연결해도 상관은 없어. 여기에다가 둘 중에 하나 연결하시면 되고 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다. 전압은 병렬로 R1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으면 R1을 끼고 양쪽에 이렇게 가지를 내어서 전압계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사고력 문제. 여러 전기기구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탭. 자, 멀티탭의 경우에는
이 하나가 만약에 전원이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기기구에는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병렬로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자, 이때 연결하는 전기기구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전기기구는 저항체에 해당이 되죠. 저항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병렬은 어떻게 해요?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저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항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면적의 크기가 점점 넓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전체 합성 저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체 저항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전압은 똑같잖아요. 그럼 저항이 줄어들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저항 방해하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저항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전류의 세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연결했다. 어떻게 병렬로 연결을 하고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하였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 닫았을 때, 아까 11번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죠. 자, 뭔가요? 병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닫으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많아지는 거야. 병렬 연결이 지금 저항이 하나였다가 두 개가 병렬 연결 저항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전체 저항값은 작아지게 되고 왜?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니까요. 그러면 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전류의 세기는 커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11번과 같죠. 무엇을 얘기했나요? 전체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이 전류 세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전류, 요 지점에서 만약에 전류를 측정했다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되겠지. 그러나 문제를 잘 보시면 전류계는 R1에 연결되어 있어요. R1은 R2가 스위치가 닫혀서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어떻게 전압이 같죠. 이게 하나만 있을 때나 두 개가 있을 때나 걸리는 전압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 A, 여기 지금 A라 표시되는 요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함이 없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세기는 그대로이다. 전체 전류를 물어보는지 R1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직렬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회로에서 필라멘트가 끊어졌다라는 거는 이게 더 이상 필라멘트는 뭐냐면 전구가 잘 살펴보면 요새 전구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옛날 전구를 잘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구 유리가 이렇게 씌워져 있거든요.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건 전선이 끊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길이 끊긴 거예요. 자, 기역 가와 같은 경우에는 A 여기가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를 못하고 여기서 끝. 그러면 B도 당연히 같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 A에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서 B는 불이 꺼진다. 뭐가? 가가. 나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A가 끊어진다고 해도 전압은 똑같이 B에 이게 A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12번에서처럼 스위치가 열려있든 닫혀있든 상관없이 R1에 걸리는 전압이 같은 것처럼 B에도 A가 끊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B에 같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어. 똑같은 세기의 전류가요. B의 불은 그대로이다. 다음 14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철심을 감고 결과를 알려줬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이걸 알아내는 걸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걸 알려주고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했죠.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서쪽을 가리켰다. 빨간색 보면 여기 있죠. 서쪽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침반의 N극이 여기를 가리켰다 해. 무슨 뜻이죠? 여기가 S가 됐으니까 N이 이쪽으로 끌려왔겠지. 그러면 반대쪽은 N이 됐겠죠. 그러면은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네. 앞에서 감겨서 철심 뒤쪽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감겨진다는 거는 전원장치 어느 쪽 어디야?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전류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요 A 부분의 전자라고 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그쵸?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원리를 나타낸 글과 그림이다. 다 읽어보셨죠? 포인트는 어디예요? 전자저울에 물체를 올려두면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압력을 받아서 여기가 포인트네. 가늘어지면서 저항이 커진대. 눌려지니까 이게 약간 휘어지면 가늘어지면서 길어져서 저항이 커진다. 그러면 저항이 커지는 정도를 체크를 하면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항이 많이 커지면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아요.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을수록 저항이 많이 커진다. 왜 커진다 했어? 여기 다 나와 있네. 가늘어지면서 길어져가지고.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세진다? 아니고, 선생님 오늘 왜 이러지? 작아지죠. 작아진다. 왜냐?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니까. 반비례.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스트레인 게이지의 도선을 지그재그로 여러 번 휘어 놓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때문일까요? 한 번 이렇게 있는 것과 여러 번 이렇게 있는 거는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죠? 저항이 어느 만큼 커지는지, 다시 얘기해서 스트레인 게이지가 무게에 따라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있으면은 요만큼 늘어날 것이, 두 개가 이렇게 요만큼 늘어날 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 늘어난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날 거여서, 요 각각 이만큼씩 다 늘어날 거니까, 더 많이 늘어날 거여서,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저항의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있어서 더 정확한 무게 변화를, 질량 변화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쓸까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스트레인 게이지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작은 변형에도 길이가 많이 변해서 저항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정확히 측정한다. 저항 변화를 더욱 정확히 측정하면 결국은 전류의 세기 변화도 더 많이 변할 거고, 그러면 이 무게 자체가 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겠죠. 더 정확한 무게 측정 가능.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단원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끝.